실전에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카드는 어떤 의미의 카드였지? 이 카드는 뭐였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공부 습관 때문에 카드를 외워버린 경우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아무리 타로 경력이 오래되어도 실력이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로를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많다고 느껴져서 점점 어려워지고 또 슬럼프도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온라인 초급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로 카드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 카드 의미를 어렵게 떠올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현대화된 그 언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문의 기원을 보면요. 초반에는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모습을 기호처럼 그냥 그림을 그렸다가 점점 그게 언어로 발전하게 되면서 글자화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그리는, 그쵸? 뼈다귀 사람 그림이죠. 뼈다귀 사람 그림이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 밑에 밑받침 땅이 추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면 이게 사람인 건지 아니면 뭐 사람이 서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뭐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지표면을 하나 그어줬죠. 그러니까 서 있는 형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현대화된 글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설 입자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말하는 것인지 웃고 있는 것인지 뭐 쳐다보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입을 벌리고 말하는 형상만 남기고 단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대화된 글자에서는 말씀, 언자가 되었죠. 타로 카드는 이 언어의 진화 단계에서 어디쯤 될까요? 적어도 한 2단계 정도에 위치한 그림 언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 카드 역시 언어라서 언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쉽게 맥락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문은 현대화된 글자, 추상적인 언어로 변했기 때문에 암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로 카드는 이 2단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타로 카드라는 언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씀 언자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이런 글자가 붙으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언쟁이거든요. 언쟁하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말로써 이렇게 논쟁하고 가리는 거죠. 이런 단어가 됐을 때는 이 말씀 언자는 어떤 의미에 가까워요?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 언자도 어떤 단어와 섞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자입니다. 즉 언어라는 단어가 됐죠. 이렇게 조합됐을 때는 어때요? 그냥 뭐 중립적인 어떤 언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뭐 우리 아기가 벌써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 언어를 깨우쳤어, 이럴 때는 어때요? 또 긍정적인 의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글자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단어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정성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긍정성이 강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타로 카드 역시도 이게 뭐 부정적으로 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일 뿐이지 어떤 내남자의 고민 상황에 이 카드가 들어가느냐 또는 이렇게 어떤 단어, 어떤 카드와 함께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고 어떤 거는 감소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 언어 자체로 그냥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컵이 8개가 세워져 있어요. 컵 5번의 카드를 보면은 컵 3개가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세워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현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사건이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 나란히 규칙적으로 세워져 있죠. 인물이 떠나고 있어요. 컵으로부터 떠나고 있죠.
그러면 이 인물이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규칙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즉,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이죠. 즉, 반복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에 지쳐서 떠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벽에 부딪혀서 지쳐서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이 컵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러면 떠날 수도 있는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즉, 지칠 수도 있는 반복적인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도 리딩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어쨌든 뭔가 실패하거나 무너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펜타클 시종인데, 펜타클은 물질이죠. 시종은 말 그대로 진짜 시종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극적이거나 좀 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흥미가 생기는 시작하는 단계의 어떤 모습이거나 어떤 초기 단계의 모습이죠. 펜타클 시종의 카드는 어떤 카드였지? 이렇게 기억력을 더듬어서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어떤 물질, 현실적인 물질이 생겼는데, 그쵸?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시종이 들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작은 결과가 생겼다. 또는 적은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물질 대상이 생겼는데 그 대상물에 대해서 시종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시종과 같은 모습, 즉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이 카드는 무슨 카드였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략적인 어떤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이렇게 리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다만 이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주변에 연계된 다른 글자에 의해서 둘 중에 어느 포인트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이것을 읽어야 할지 그 포인트에 따라서 뉘앙스만 조금 바뀌는 것 뿐이죠. 즉 어떠한 단어로 카드를 외우는 순간 그 단어, 그 관점에서만 이 카드를 보게 되는 그 색안경을 내가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전에 나왔을 때 당연히 응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드 2번인데 나무 하나는 성 안에 있죠. 그리고 나무 하나는 성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타로 카드에서 사람의 일이자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 성벽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일이자 행동이겠죠. 즉 기존에 해오던 일이나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일이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기존에 해오던 일과 다른 새로운 일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일에서 그쵸? 다음 단계, 새로운 일, 다음 단계 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새로운 일도 되고 다음 단계 일의 진행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내가 해왔던 행동과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행동과 다른 새로운 행동,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죠. 즉, 좀 더 매끄럽게 의역해보면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원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큰 상황이 부각되어서 실전에서 의역될지는 주변에 어떤 카드와 함께 나왔느냐 또 고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의역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언어기 때문에 그냥 카드 자체로 그냥 그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일과 행동에서 새로운 일과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상황이거나 기존의 일과 다른 새로운 일의 기회가 생겼거나 아니면 기존 행동과 다른 새로운 행동으로 하려는 상황이거나 그런 모습이거나 계획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읽는 거죠. 이렇게 그냥 카드를 읽는 그대로 큰 상황으로 읽게 되면은 진짜 뭐 자다 일어나서 야 이것 좀 해석해봐 이렇게 해도 그냥 잠결에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를 볼 때 힘을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고요. 힘을 주어서 어떤 느낌을 막 활용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 글자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기존에 반복되는 감정, 그 상황에 지쳐서 떠났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냥 리딩하면 되는 거예요. 연애면 어때요? 기존의 관계에 지쳐서, 그쵸?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뭐 이렇게도 리딩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의 우리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 그게 힘들어서 새로운 걸 해보자고 고민하는, 계획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에 새로운 카드를 이렇게 추가하고 뭐 이게 상업적인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스토리텔링을 해볼 수 있겠죠. 기존의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지쳐서 떠나는 소비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일의 방향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는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그 얻은 결과물이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나 소기의 어떤 이익 성과를 얻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또 스토리텔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이 카드는 무슨 의미였지?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 이건 그냥 언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